깨진 룸의 조각을 주워가려. 돌담길, 둘레길, 기찻길, 뒷길, 동문길, 올레길, 옛길, 벚꽃길. 길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 참 찾아보면서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슬기로운 데이트에서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전세림. 말이 겹쳐버렸네요. 네, 먼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세림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또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굳이 그 말을 또 왜 해요? 너무 반가워서 했어요. 네, 저도 반갑고요. 네. 저희가 또 약속을 못 지키고 또 아니에요, 선생님이 많이 아프셨대요.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푹 쉬시고 다시 돌아오셨나요? 네,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네, 왜 그렇게 웃으시죠? 아니, 모르겠어요. 2주 만에 해서 좀 떨리나? 아, 정말요? 네, 네, 떨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길. 네, 오늘 주제가 길에 대한 네,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네,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길 하면 저희가 네. 늘 단골 질문으로 묻는 떠오르는 뭐 에피소드나 뭐 길. 상황이나 네네. 에피소드나 상황이나 비슷하지만 네. 뭐 기억에 남는 뭔가가 있나요? 딱 길이라는 키워드로만요. 네, 길? 네. 그냥 에피소드가 딱히 이렇게 생각나진 않는데 네. 길? 그 연예인 길밖에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길. 길. 네. 그 길이 생각이 났군요. 네. 네. 선생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길에 대해서? 뭐 길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또 제가 또 길 이야기에 대해서 또 과거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은 세림 PD님이 와 정말요? 아, 진짜요? 네 이럴 것 같아요. 어떤 건지 기대가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지? 말해주세요. 네. 그 제가 네. 무수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골에서 자랐다고. 아, 네네네. 네. 그때는 비포장 도로였어요. 아, 비포장 도로이다 보니까 네. 이제 흙길이었죠.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이제 딱 요 시기인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흙이 유실이 되니 돌을 그 흙 위에다가 많이 깔아놔요. 돌을. 네. 그럼 뭐 차나 사람이 다니면서 이제 그게 이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땅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견고해지겠죠. 네네. 근데 맨 처음에 돌을 깔았을 때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갈돌도 아니고 좀 큰 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돌이 있으니 네네. 걸어 다니는 게 불편했죠. 않을까요? 네. 뭐 학교를 오가는 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불편했었어요. 불편하죠. 네, 그 길이 불편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방송 준비를 하면서 네. 길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부르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가봤던 길이 네.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하면서 그 과거에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길은 그런 길이었었지. 굉장히 불편했고 발바닥이 아팠었지. 네. 하면서 그냥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시골에서 네. 나름 시골에서 자랐고 네. 그 중고등학교가 네. 다 좀 외진데 있어서 네. 엄청 걸어가야 됐어요. 학교까지 한 네. 20분 정도 네. 버스에서 내려서. 근데 그 길이 비포장 도로라 가지고 저도 되게 힘들게 걸어갔던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전인가요? 몇 년 전이지? 대한민국 맞나요? 되게 외진 곳이어서 외진 곳이어도 진짜 외진 곳이었어요. 아, 네. 믿을게요. 정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겠어요. 믿어주세요. 네네. 우리 세린 PD님이 생각이 안 났다가 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또 길에 대한 네, 에피소드를. 네, 에피소드가 네. 생각이 나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길 찾아보면 굉장히 네. 그 길에 대해서 많아요. 어떤 네. 언어가. 길,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사람, 자동차, 비행기, 배 등이 왕래하는 공간. 정의가 백길. 다양하죠. 네, 정의가 다양해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또 다른 정의 길은 방도를 나타내는 길. 무슨 길이 없을까? 손쓸 길이 없을까? 뭐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네. 그리고 또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심성이나 행위의 도의 도덕 길로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의 손질을 잘하여 생기는 윤기, 또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된 솜씨, 길이 잘 들였어. 이해하시죠? 네,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네, 길, 또 길이의 단위. 아, 네, 한 길, 두 길. 아. 그래서 좀 제가 더 세부적으로 찾아봤는데 네네. 8자 또는 10자. 네. 10자래요. 네네. 8자 또는 10자로 약 2.4m에서 또는 3m까지를 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길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리고 근데 또 약간 이것도 약간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제가 길이 단위의 정의에서 길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아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네네.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네네네. 이게 지금 보면 한 길이 네. 그 뭐 2.3m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깊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2.3m니까 깊이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쵸? 네. 길이니까. 네네. 네. 이제 그 생각도 났고, 그러니까 뭐 그 길이라는 그 글자 앞에 뭐 여러 가지 관용어를 붙이니까 뭐 사용하는 말들이 무수히 네. 많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은 그 오늘 주제가 길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길. 이 모든 정의를 다 주제로 아니에요.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너무 않구나. 많아요. 먼저. 네, 저는 오늘 이제 네.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사람, 자동차들이 아. 다닐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의 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네네. 또 방도를 나타내는 길, 무슨 길이 없을까? 손쓸 길이 없을까? 어떤 방도가 있을까라는 아.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와,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길이라는 뭐 단어 자체가 네. 뭐 사전적으로 어떤 큰 의미가 있거나 뭐 네. 사전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심오한 어떤 의미가 있는 네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길에 이제 뭐 저희가 왕래하는 길에 대해서 또 어떤 방도를 나타내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하는 시간 네. 가지시죠. 네, 좋습니다. 네,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나눌 길은 네, 뭐 이제 길 저희가 네. 다니는 길. 지난번 시간에도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양리 일대에 지금 전선 지중화 공사로 인해서 좀 많이 파헤쳐져 있고 또 복잡해요. 아무래도 이제 공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많이 이제 복잡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은 또 소음으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고 또 먼지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파헤쳐 놓고 다시 그거를 원위치 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네. 그 길을 파헤쳐 놓고 또 다른 또 우리가 일상에서 잘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좋은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금의 불편함은 우리가 감수하자. 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시끄럽고 먼지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정말
좋은 뭐라고 해야 좋은 되냐? 취지, 좋은 취지 목적? 그리고 또 그쵸. 좋은 목적을 위해서 지금 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와 또 유사하게 또 지금 옥천우 그 도립대 네네네. 또 이쪽에 거기 또 다시 길들이 굉장히 넓고 이쁘게 이제 조성이 되었어요. 아, 조성이 네네. 되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다닐 때도 또 차도를 다닐 때도 그 과거에 공사했을 때의 그런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르게 맞아요, 지금 좀 맞아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들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인도와 차도의 역할이 구분이 되게 모호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곳에. 네, 아. 현재까지도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네네. 차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차도 네. 인도. 그렇죠. 그렇게. 차도 인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가 다니는 길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맞아요. 횡단보도를 다니면은 아무리 그게 차가 다니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횡단보도로 뭐 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길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보면은 차도를 차가 다니고 네. 인도도 또 차가 점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그 인도가 되게 넓어졌을 때 확장이 됐을 때도 되게 좋은 의미로 이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고 네, 소개를 한 이후에도 그 인도에 주차를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때뿐이겠지. 이게 이제 갑자기 인도가 넓어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맨 처음에만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에이 그렇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최근까지도 그렇게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되게 네. 인도에다가 주차를 해놓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지금 보면은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네. 주차 빌런님이 네네. 사진과 네. 사진을 올려놓으셨어요. 네. 네, 인도의 떡하니 차 2대가 나란히 사이좋게 아. 있고요. 네. 네네. 이제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네네. 글을 남기셨냐면 네. 저기 주차 빌런님 분이 올렸는데 네, 아이디입니다. 그쵸 아이디죠. 네, 사람 한 명 지나갈 수 있게 해줘서 주차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차도로 안 가고 차 사이로 지나갔어요. 아. 앞으로도 열심히 신고해서 댁으로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이라고 하면 뭘까요? 글쎄. 범칙금 이런 거 딱지. 그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주민분들의 많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거기를 이제 그 아침에 네.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없거든요. 근데 되게 밤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밤에 네. 이제 주차를 그런 식으로. 거기 이제 아무래도 뭐 음식점이라든지 네네. 또 뭐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주차를 하고 뭐 가게를 점포를 이용한다든지 네. 하는 게 아닐까 추측입니다. 네. 그래도 인도인데. 그렇죠. 인도인데 이게 네. 저도 이제 어제 출근할 때인데 네네. 출근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집이 이제 삼양리인데 네. 삼양리에서 회사도 삼양리고요. 네네. 삼양리에서 삼양리로 가고 있는데 거기 분명히 인도거든요. 인도인데 인도의 차를 2대를 정말 여기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여기 아까 주차 빌런님은 네네. 간신히 한 명 지나가게 주차를 해놔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네. 차도로 내려왔어요. 아. 차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너무 되게 네. 당당하신 거예요. 주차하고 내리시는 분이. 아이고. 네, 주차하고 내리시는 분이 네. 말씀은 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네. 뭐 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느낌.
아 근데 애초에 안 당당하셨으면은 주차를 안 하셨겠죠? 맞아. 말할 걸. 나 말할 거. 나 옛날에 말했었는데. 아 정말요? 네. 근데 그냥 제가 인도로 걸어오다가 차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인도로 갔어요. 아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그렇게 이게- 공사를 예. 했는데 이게 그분들의 인식이 길이 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정말? 계속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참 네. 씁쓸해요. 씁쓸합니다, 정말. 그렇죠. 이게 분명히 음, 차도가 인도로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다 대고 너무 당당한 거는 네. 어떤 용기이죠?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궁금하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구분이요? 네, 이게 아. 차도인지 인도인지. 알고도 그러시는. 이게 제가 이 여론광장에서 이게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되게 아, 여러 이런 번 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지속적으로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런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 네, 들긴 하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이거는 길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주차 구역에 관련된 아, 이야기예요. 저번 회차에서 말씀하셨던 맞아요. 저번 저희가 지금 저번인가요? 2주 만에 아, 3주 네. 만에 뵌 거니까 저번이죠. 네네네. 네. 지난주에 제가 그 대전에 가서 잠깐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네. 바로 옆에가 주차장이었어요. 네네. 주차장에서 이렇게 봤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네네. 거기 저기가 있는 거예요. 캠핑카. 아. 뭐야. 그래서 사진을 탁 찍었어요. 아. 탁 찍고 신고하셨나요? 신고하려고 네네. 딱 하는데 잠깐 주차를 해놨었나 봐요. 근데 잠깐 주차 안 되는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다시 원위치에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놓더라고요. 오. 네, 살짝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네. 잠깐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네네.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가셨다가 원위치에 네. 장애인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이제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원래는 이거 잠깐 안 되는 거죠. 그죠. 잠깐 안 되는 건데 늘상 제가 방송으로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신고는 못했어요. 아 그리고 사실 네.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고한 방법이 조금 되게 네, 맞아요. 뭔가 많았잖아요. 석연치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횟수가 뭐 1회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안 됐던 맞아.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때 네. 선생님이 네. 그렇게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댄 걸 본 적이 있냐고 하셨을 때 제가 없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방송 끝나고 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떡하니 차가 있는 거예요. 신고하셨어요? 아 못했어요. 왜죠? 네?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민 의식이 없다니까 방송을 하면 뭐 할 거냐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때 그 뭐지? 신고하는 방법이 꽤나 좀 까다로웠던 기억이 있어서 네. 네 다음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집 갈 때 꼭 정말이죠. 오늘 진짜 약속. 볼게요. 진짜 약속. 나도 약속. 진짜로. 아, 네네. 진짜 약속. 네. 자, 길, 인도, 차도. 음. 네, 구분해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이제 차도에 대해서 또 제가 한 가지 이게 방송에서 이게 나온 건데요. 네. 뭐 무슨 뭐 그 교통 관련된 그 블랙박스 관련된 그 방송 한문철. 한문철 그거 방송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제 블랙박스에 이제 찍힌 그 영상이었는데 차도였어요. 차도였는데 앞에 네네.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 빨간불이었죠.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그냥 빨간불로 딱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 차 옆에 오토바이를 음. 탄 그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를 질러서 가면은 신호 네. 위반이니까 네. 그분이 오토바이에 내려갔고 아. 걸어서 신호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그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이게 네네. 신호 위반이냐 신호 위반이 아니냐에 대한 아. 논쟁이 있었거든요. 네네. 어떨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도 세림 PD님 생각. 위반? 신호 위반이다. 네 아니래요. 신호 위반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오. 왜냐면 거기 차도잖아요. 네네. 차도인데
이거 불법이긴 한 거예요. 불법이긴 한 건데 차가 다니는 차도에 네. 오토바이가 있었고 네. 그리고 횡단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네, 곳이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자전거를 탄다고 하더라도 자전거에 내려서 내려야죠. 거기를 이제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이분이 횡단보도에 횡단으로 간 게 아니라 종단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냥 차처럼 그냥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내려서 걸어갔기 때문에 여튼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기 방송에서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런 또 편법을 쓰는 분들도 있다. 네. 차도인데 차도인데 차가 다녀야 되는 길인데 이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서 네. 그 횡단보도가 지난 시점에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오. 부릉부릉 하고 간 거죠. 네. 오. 이분도 구분이 안 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인도 차도 해서 구분이 안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인도에다가 차를 주차하시는 분, 차도에다가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하는 이 상황들이 이게 무질서한 거잖아요. 그죠. 이 무질서함에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아까 주차빌런님처럼 간신히 한 사람 한 명 지나가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네. 장애인 당사자분이 거기를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네. 네. 못 지나가잖아. 아니면 그러게요.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맞아요, 차도로 맞아요. 내려가도 예를 들어서 인도와 차도가 그 지금 대학 도립돼 있는 그쪽은 그래도 인도와 차도가 그 높낮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인도와 차도를 만약에 가려고 하면은 분명히 그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도 이런 단속이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아예 뭐 CCTV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 주차해 놓은 분 같은 경우는 뭐 상시적으로 그 뭐 찍어서 맞아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무리 말로 이야기를 한들 이게 개선되지 않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게 거의 한 몇 개월 됐을까요? 한 반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러게요, 반년 가까이 정말.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이제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올라온 거 보면은 6월 19일 날 10시 23분에 네. 주차 빌런님이 올린 건데 아직도 이런 만행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단순히 에피소드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개선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 길을 위해서 그 방도를 나타내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아, 자, 그 길. 그 길. 네네.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음.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CCTV를 설치를 해서 이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네. 당연히 예산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옥천 군민의 시민 의식이에요. 맞죠. 그렇죠? 시민 의식이기도 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피해를 우리가 항상 감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인도에다가 주차를 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도 않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맞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의 뭐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이 정도는 조금 옆으로 피해서 가면 되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인 거거든요. 그렇죠. 저 지금 되게 말 빨라지죠. 네. 릴렉스. 아,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지금 녹화한 시간이 늦잖아요. 네. 늦게 그쪽으로 지나갈 때 네. 그렇게 차를 대놓으신 분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번에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가실 때 어떻게 그걸 하죠? 봤다. 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저 요즘에 무서워가지고 살짝 찍는다. 아, 살짝 찍어서 보낸다. 아주 첩보 작전을 네. 펼쳐야겠는데요. 네. 근데 너무 많아서 다 신고해야 위험한 상황에서는 너무 네. 또 무리하게 네네. 무리를 던져서 막 사진 막 이렇게 찍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찍어서 네. 시민 의식을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참 흥분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혼자 흥분했나? 흥분하면서 찻길, 인도, 차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선곡은 네, 뭔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혜은이님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들으면 또 알 수 있어요, 그쵸? 노래를. 혜은이, 네, 네. 혜은이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른이니까. 혜은이 씨의 혜은이 씨의 이름이 혜은이 이거 네, 혜은이. 어, 옛사랑의 돌담길.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덕수궁의 돌담길 옛날의 돌담길 너와 나와 처음 만난 아카시아 피던 뒤 정동교회 종소리 은은하게 울리면 가슴이 뭉클해졌어 눈시울이 뜨거웠어 지금은 사라진 정다웠던 그 사람이여 덕수궁의 돌담길 옛날의 돌담길 나 혼자서 걸어가는 옛사랑의 돌담길 덕수궁의 돌담길 옛날의 돌담길 오는 날도 가는 날도 이야기도 많았네 묵티나무 참나무 우거지는 그늘 아래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지냈었네 지금은 사라진 정다웠던 그 사람이여 덕수궁의 돌담길 옛날의 돌담길 나 혼자서 걸어가는 옛사랑의 돌담길 덕수궁의 돌담길 옛날의 돌담길 헤어지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린 길 흩날리는 낙엽이 춤을 추는 바람 속에 사라지던 뒷모습을 잊을 길이 없구나 지금은 사라진 정다웠던 그 사람이여 덕수궁의 돌담길 옛날의 돌담길 나 혼자서 걸어가는 옛사랑의 돌담길 네, 혜은이의 옛사랑의 돌담길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지금은 조금 연세가 조금 있긴 한데, 네, 지금 맞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말 네, 맑고 청아하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어서 네. 누구지 싶어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그 저 박원숙의 같이 맞아요. 삽시다를 좀 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즐겨 보거든요. 왜요? 왜요? 궁금하다. 재밌어서요. 아, 네. 아, 그 어떤 포인트가 재밌는 거예요? 그냥 보다 보면 되게 재밌던데요. 그냥? 되게 의외네요. 아 정말요? 네. 재밌어요, 되게. 아, 네. 근데 거기에 나오시는 맞아요, 분이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몰랐어요. 그렇구나. 네.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런 것도 몰라요. 제삼 한강교 매체. 네, 몰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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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제 기억으로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막 혜은이
이은아 이분들이 막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뭐 이렇게 제가 막 엄청 좋아하고 네. 그랬던 건 아닌데 오늘 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음. 길과 관련된 좀 네. 1차원적으로 좀 노래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걸 하던 고르셨군요. 끝에 이 노래를 좀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곡도 혹시 왜요? 리쌍의 길이 길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건 저 아니에요? 이렇게 1차원적인 사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되게 네. 센스 있으시더라고. 아 센스 맞아요. 아하. 네. 네. 오. 저희가 이제 일부 아까 이제 그 토크 진행할 때 네. 그 시민 의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네. 자, 우리 세림 PD님 네. 그리고 저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흥미진 곳에 저기 한 분 계세요. 네 맞아요. 나 얼굴 나오는 거 싫어요. 뭐 이러면서 근데 네 김나나님이 지금 오늘 방문해 주셨거든요. 네. 자, 저희 약속하죠. 어떤 지금 이런 상황 차도와 아니 인도를 차도로 착각하고 있는 장면을 봤다. 네. 1번 그냥 지나갈 거냐? 2번 못 본 척 할 거냐? 3번 내가 웬만하면 신고를 하겠다.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번호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3. 3번 뭐죠? 아, 타이밍을 못 맞췄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하나, 자, 크게 외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3. 3. 네, 네. 3번. 자, 우리 슬기로운 데이트 청취자 여러분들도 귀찮겠지만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네. 더 좋은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난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선생님 되게 우아하게 조곤조곤 맞는 말씀을 아까 제가 아까 제가 조금 막 네. 되게 열변을 토한 것 같았거든요. 아, 네. 혼자 느끼기에 랩하는 네. 줄 알았어요. 네. 그렇다면 저희 자 1번 단계 말씀드릴게요. 1번 에? 놀란다. 2번 가방이나 주머니 손에 있는 휴대폰을 꺼낸다. 아 지침인가요? 네, 지침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켜고 찰칵 최소한 3개는 찍어야 됩니다.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거를 그 번호판 이런 거 나오게 찍어서 그쵸. 예를 이제- 들어서 범칙 네. 대상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근거가 있는데 네. 만약에 번호판이 없으면 네.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3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죠. 방면? 그 상황, 그 인도에 주차하고 있는 상황, 네. 네 그리고 어떤 차, 네.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약간 또 방금 든 생각이 요즘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네.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꺼낸다. 얼굴을 가린다. 얼굴을 가리고 휴대폰을 손을 뒤로 하고 참 이게 맞는 일인데도 네. 이렇게. 그러네. 아니 근데 네. 사람이 한 명이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수히 근데 많은 사진 사람이 찍는 지금- 건 보이잖아요. 아이 나중에 누가 그게 신고했어. 두려우십니까? 조금. 한번 근데- 해보죠. 근데 그 신고하는 어플이 저번에 말씀하신 그 주차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뭐 그쪽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네. 이제 저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위반했을 때 신고하는 어플로다가 저희가 그거 전송을 하는 거고 네네. 이거는 지자체에다가 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에다가 뭐 저희 사이트 들어가면 군청 홈페이지 있는데 들어가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렇군요. 들어가면 네 거기 보내면은 이거는 해결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게 한 번이 무섭지 2번, 3번, 4번 했는데 아무 어떤 조치가 없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 맞아요. 내가 여기 점포 이용하러 왔는데 여기 앞에 주차하면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또 시민으로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또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좀 그 나름대로의 그 또 방법을 또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티가 안 날까 하면서 네. 한번 찍어서 한번 해보죠. 네. 네. 그래야 조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조금 더 없어지거나 네. 없어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오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다니는 길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자, 두 번째 길에 대해서 한번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방도를 나타내는 길. 네, 방도를 나타내는 길이 이제 뭐 무슨 길이 없을까, 손쓸길이 없을까, 뭐 이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의미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의미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 또 이야기 나눌 또 주제는 방도를 나타내는 길에 이게 이제 며칠 전 7월 5일이죠. 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은 7월 6일이죠. 6일입니다. 어제 뉴스예요.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공무원 마음대로 장애인 인감 발급 거부 논란. 담당 공무원은 인감증명 발급 사유를 납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장애인 단체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민원을 제기했대요. 근데 네. 이제 내용이 네네. 이제 저는 이제 그날 뉴스를 직접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네네. 근데 이게 또 충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청주에서 있었나요? 충주. 아, 충주. 네. 아. 네, 이제 제목은 KBS 뉴스에 나온 건데요. 네. 공무원 마음대로 장애인 인감 발급 거부 논란. 네. 이게 이제 장애인분이 당사자분이 네. 인감 증명을 이제 발급을 하려고 네. 갔대요. 네. 네, 행정복지센터에 갔는데 네네네. 이제 거부를 당한 거예요. 네. 네. 왜 거부를 당했냐? 네. 이분은 그 장애인 단체 임원 등록에 필요한 인감 증명 신고와 발급을 위해서 네.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찾은 거죠. 이제 찾았는데 그 인감 증명을 떼려면 네. 그 사용처를 저희가 거기 적어야 되잖아요. 네,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뭐 판매 뭐 아니면 뭐 토지 구입 뭐 주택 구입 관련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사유를 적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거기 임원 등록에 필요했던 그 서류였던 거예요. 인감 네. 증명이.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이해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이 발급 사유에 대해서 납득을 못한 거예요. 발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랬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요거를 제가 이제 추측하기보다는 네네. 요거 이제 기사를 기사를. 제가 이제 출력을 해 왔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보면은 KBS 뉴스 네네네. 박찬송 아나운서가 이제 그 전해준 내용이에요. 네. 정진규 기자님이 이제 취재를 네네. 했거든요. 취재를 했는데 이분은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애인 단체 센터장을 맡는 등 의사소통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당시 임 씨의 인감 신고와 발급 사유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후견인 제도 등을 통한 인감 발급 방법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네. 하지만 장애인 권익단체는 공무원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라는 입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게 올해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아. 네. 2019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었어요. 유사한 일이 이제 의사소통 안 된다고 해서 네네. 뇌병변 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한 주민센터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정해야 된다. 인권위에서 장애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사무편람 관련된 제도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행안부 장관의 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네.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장애인 당사자분이 이런 서류 발급을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는 네. 아직도 해당 관련된 분들의 인식의 부족이나 감수성 부족이라고 이거를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네, 여튼 거부를 당했어요. 거부를 이제 당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날 저희가 이제 뉴스에 접했을 때는 발급을 못 받은 거죠. 네.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발급을 못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네네. 내용이냐면 그렇다고 하면은 2019년 사례
아까 그 뇌병변 장애인이 인간증명 발급을 거부한 주민센터의 사례와 또 2023년 7월 5일의 사례에 대해서 네. 이게 3년 몇 년이 지났나요? 한 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9년도 20, 21, 22, 24.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네. 이게 개선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음. 네. 개선되지 않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이 뭐 담당 공무원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그 이야기하는 뭐 과정이나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전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인권을 보장을 안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네, 단순히 뭐 당신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납득이 안 됩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단체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인감 증명을 하러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그렇죠? 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이 제가 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네네네. 이야기는 못하지만 여튼 제가 이제 뉴스를 접했을 때는 그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이야기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감 증명이 필요해요. 뭐 네. 자동차 관련된 뭐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 인감 증명이 필요하면 거기서 물어보거든요. 네. 담당 공무원들이 뭐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그러면 뭐 부동산 관련해서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관련 뭐 이렇게 하고 거기다 적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발급을 받아갖고 오면 되는데 왜 지금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단체 임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간 건데 이게 지금 발급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4차례나 거부를 당했다고 써져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아, 4차례씩이나 거부를 당한 건가요? 네, 여기 또 다른 뉴스를 봤는데 아, 네네. 네, 4차례나 거부를 당했다고 네,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뭐 변화돼야 된다, 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더불어 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이런 많은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아닌 4번씩이나 이게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어떤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이제 이게 뭐 이제 뉴스로 이제 기사되면서 또 이제 다른 관련된 이와 유사하게 뭐 이제는 다른 뉴스의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이제는 청취를 했던 건 또 KBS 뉴스였고 지금 이제 제가 출력해 온 기사 내용도 네 K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출력을 해갖고 왔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보면은 여튼 자기결정 침해 행위라는 입장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네. 그게 왜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글쎄요, 자세한 기사가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잘 임원 모르겠지만, 등록에 필요해서 이 서류를 뗀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왜 납득이 안 됐을까요? 근데 이분이 네. 그 센터장님까지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은데 센터장이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단체의 센터장님까지 재직해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과연 그분이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센터장님으로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거를 표현을 못했을까요? 네, 임원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라는 말을 못했을까요? 이게 좀 속단하기는 좀 이르긴 하고 조심스럽긴 하긴 한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7월 5일 날 네네. 7월 5일 날 있었던 그 한 분 발달 장애인 분의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네. 현재 상황이고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뇌병변 장애인 인감 증명 발급을 이제 거부한 내용도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기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내가 이거 혼자 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이거를 이의 제기한다고 저희 조금 전에도 어떤 위반 차량 인도에 되어 있는 위반 차량을 봤을 때 버젓이 눈앞에서 위반을 하고 가는데도 거기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 자신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이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주민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감증명 발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그렇죠. 맞네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수치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기사화되지 않았던 사례들도 무수히 많지 않을까? 많겠죠.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측해 보는 거죠. 그렇죠? 다행히 지금 이분이 이거를 이의 제기를 해서 이제 기사화돼서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됐던 거잖아요. 네. 알게 됐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라디오에도 출연해 주셨던 분인데 이제 그 현은남 씨라고 네. 그분은 이제 그 지체 장애이시거든요. 지체 장애이신데 그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민원 관련된 그리고 뭐 이런 행정 처리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면은 네. 그분이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충분히 막 되게 쉽게 더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속상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는데 모든 장애인들은 인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비장애인들의 잘못된 인식이 맞아요. 본인은 굉장히 상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이 지금 뉴스로 나왔던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속단해서 이랬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참 조심스럽기도 하긴 하지만 맞아요. 네 그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근데 여러 의견이 있네요. 지금 댓글을 보니까. 아 그래요? 어떤 네. 의견이 있나요? 이제 사람들은 이 단체 등록하는데 왜 인감이 필요하냐. 임원 등록하는데. 네, 그 협회에 등록하는데 뭐 왜 필요하냐,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 그래요? 사기를 당하실까봐 그런 우려에 있어서 오히려 공무원이 좀 잘했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고. 근데 네. 그것도 나는 잘못된 위험한 발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 차별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그 댓글을 보고 이제 제가 든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네네. 상황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인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인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네네. 안 된다고 할까요? 왜 장애인분들은 왜 그런 상황이면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비장애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차별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듣고 보니 네네. 그렇네요. 그러면 충분히 물어봐요. 그건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뭐 그 보이스피싱 관련해 갖고 네네.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죠, 그런 많죠. 제도들이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출금을 뭐 30분 지연시킨다든지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담당 직원들이 이게 혹시 보이스피싱이지 않을까 확인해보고 하면서 그 업무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밑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입장에서 네네. 그러면 혹시 이분이 잘못된 이 서류 그러니까 인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중요한 인감을 아무데나 낼 수 있을 거라는 본인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혹시 네네. 이 서류가 다른 곳에 쓰일 뭐 예를 들어 이게 인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곳에 쓰였을 때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서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튼 이제 그거는 그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제 그게 의견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건 아니지만 그분의 댓글을 달아주신 의견에 제가 또 의견을 더하자면 그것도 차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또 다른 또 혹시 뭐 의견이 또 있나요? 한 2개 정도만? 2개? 근데 대부분의 댓글이 네. 좀 뭐 약간 일부러 안 떼준 거 아닐까 이런 식의 댓글이 네네. 근데 되게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댓글이 되게 많아요. 네. 한 717개 정도 달려 있는데 네.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뭐 어떤 그 직업인으로서 네네.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정말 그 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속단하지 말고 이게 이 상황이었을 때 혹시 위험 상황인 것을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확인해 보고 확인해서 확인을 해서 그게 부정적인 결과로 나온다기보다는 네네.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문제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또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단순히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네,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이 출처에 대해서 이게 어디로 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네.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또 네. 밑으로 갈수록 네. 선생님과 의견이 똑같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모든 발달 장애인이 후견인을 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학 졸업자의 국가 자격증까지 발급받은 사람을 네. 의사 능력 없다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거냐 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네요. 또 해당 공무원들도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그쵸? 맞아요. 괴로우실 거여서 음. 저희가 이게 뭐 누가 100% 잘했고 네네네. 누가 100% 잘못했다라고 좀 이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네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지금 이 상황에 봤을 때 이 뉴스를 봤을 때는 그래도 다음부터는 네. 다음부터는 오늘을 계기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그분이 이게 이 인감이 이 소중한 인감이 네네. 다른 용도로 쓰일 것 같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 저희가 확인이 아니 뭐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쭤본다든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서로 이게 감정 상하는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네. 아마 지금 그 해당 공무원 그분도 많이 괴로우실 것 같아요. 네. 그 인감 증명을 발급을 거부당한 그분도 당연히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 이 발달 장애인 분 그 이명조 씨가 인터뷰한 것도 있네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뉴스라서 여기 자막을 읽어드릴까요? 네. 발달 장애인이라고 해서 인감 증명서를 떼줄 수 없다는 법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찾아오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점점점 이런 식으로.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이렇게 계속 찾아오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방도가 있을까요? 어떤 방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제
논쟁이 뜨거운 만큼 이런 게 더 오히려 발달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네. 네, 하지 않나. 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네. 그래도 이제 뭐 댓글이 좀 많이 지금 이제 올라와서 열띤 뭐 토론 아니 뭐 네, 댓글들이 네.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네. 또 인식의 변화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같은 네. 생각이. 네, 오늘 저희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다니는 뭐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두 번째 의미의 또 방도를 나타내는 길에 대해서 이제 그 행정 관련해서 업무를 보다가 거부 사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뭐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뉴스는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 이게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면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고 행복한 면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하긴 한데 이런 이면은 많이 안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마무리 해야 되죠? 시간이 네. 지났죠? 네. 오늘 마지막 인사는 네. 도종환님의 처음 가는 길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목소리 굵고 발음 안 좋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아닙니다. 네, 목소리 좋고 발음이 정확한 세림 PD님이 마지막 인사를 시를 낭독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깜짝이네요. 네, 세림 PD님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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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네, 해주실 거죠? 네. 네. 저희 노래가 어떤 노래였죠? 네 노래 네. 네 리쌍 네. 네 여기도 길이 있대요. 네. 리쌍의 길이 있죠. 리쌍의 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오, 좀 맞았는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 노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들으면서 우리 세림 PD님이 네, 긴장되네요. 도종환님의 처음 가는 길 네. 네, 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처음 가는 길 도종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구도 앞서가지 않는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봐라. 두려워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이 길을 갔다. 죽음에 이르는 길조차도 자기 전 생애를 끌고 넘은 이들이 있다. 순탄하기만 한 길은 길이 아니다.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실이나 지났을까 늦가을 쓸쓸한 거리처럼 물가에 홀로 앉은 낚시꾼처럼 외로움과 기다림에 지친